안녕하세요.韓国は大きな社会や政治の混乱を抜け出して、また新しい社会が、教育が作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한국은 현재 큰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その始まりの時にこの会を持てることをとても幸福に思っています。 저는 이 병역공동체연구회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この会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キム教育官をはじめ、広州市の教育委員会の皆様、それからまたこの会議をサポートしていただいたリム学長並びに、この会に参加された皆さんに心からの感謝を申し上げます。 이번 충남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임경호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そして最後になりますが、約35年ぐらい前でしょうか、私と出会って以来ですね、教育研究とまた授業改革、学校改革において韓国と私と深く結びつけてくださった孫さんにも孫右京さんにも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생님이 35년 전에 만났네요. 그대로 그냥 통역을 하겠습니다. 35년 전에 나를 만나서 한국의 수업 연구라든가 학교 개혁을 열심히 해오고 있으면서 한국과 나를 연결해준 이제 손우정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この会議ではですね、私は子どもの学びを中心とする講演を長くやってきたと思うんですが、今日はですね、教師の学びの方に焦点を当て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배움의 공동체 연구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교사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で教師の学びの研究というのは実はそれほど進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子どもの学びの研究と比べて。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교사들의 배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とても難しい問題ですが、できるだけ分かりやすく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最初にご報告です。1ヶ月前ですが、今日も会場に見えている草薙香菜さんもご一緒だったんですが、ケンブリッジ大学でですね、学びの共同体の国際会議を行いました。 한 달 전에 여기 같이 온 나고야 대학교의 구산하기 교수와 함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배움의 공동체 국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日本も含めてですが、ヨーロッパを中心に12カ国の教育研究者が集まって会議を行いました。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12개 국가 정도가 함께 참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アジアではですね、学び共同体の国際会議は各地で、毎年何回も行われているんですが、ヨーロッパで開催したのは初めてです。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배움의 공동체 국제회의가 여러 곳에서 자주 열리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とても感動的な会議になりました。 굉장히 감동적인 회의였습니다. イギリスではですね、1960年代の終わりからですね、学び共同体の改革とほとんど同じような授業研究、それから学校改革がケンブリッジ大学を中心に進められていたわけです。 영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배움의 공동체와 굉장히 닮아 있는 수업 연구 학교 개혁이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驚くほど共通してるんですね。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데요. 引き合う関係をベースとした探究と共同。 서로 듣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탐구와 협동. 子どもを中心とする授業の改革。 아동 중심의 수업 개혁.
学校を学びの共同体として、教師たちの学びの共同体を作ること。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 その中でですね、例えばこれちょっとロンドンの学校高校を訪問したんですが、今ロンドンの高校はですね7割か8割が移民なんですね。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현재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는 7, 80%가 7割 以上が移民、外国からの外国人。 80% 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거든요. でこの学校もですね、訪問した学校も8割が貧困層。 이 학교도 지금 80%가 거의 빈곤층입니다. それからその移民のうちの半分がですね、バングラデシュですね。 이민 온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방글라데시입니다. あと残りの半分近くがまたソマリアから来ているという。 그리고 나머지 반은 소말리아로부터 온 사람들. とても困難な地域ですが、 굉장히 곤란한 힘든 지역인데요. 素晴らしい学校に変わっ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 근데 지금 굉장히 훌륭한 학교로 바뀐 장면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でこちらの写真はですね、これはケンブリッジ大学の附属小学校です。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캠브리지 대학 부속 초등학교입니다. でちょっとご覧になって分かるように全体の学びは今度10代に座って行うんですね。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배우는 거는 아이들이 가운데 모여 있죠. それからグループ学習をこちらのテーブルで行うという大体それが基本なんです。 전체는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각자 그 모둠의 테이블로 가서 그룹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ほとんど本当に学び状態と同じようなんですが、少し違いを挙げるとすると学び状態では4人グループを基本にしてます。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움의 공동체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이는 배움의 공동체는 4명을 모둠으로 합니다. しかし、この学校ではですね、3人から7人ぐらいの範囲で、必ずしも4人に固定して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지금 이 학교는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명 또는 7명 정도의 모둠을 만들어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ただですね、やっぱり観察して分かったのはグループ学習は4人がベストですね。 그래서 더더욱 이걸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모둠 학습은 4명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一人一人が学びの主人公になって探求が深まるのはやはり4人が単位だと思います。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 되면서 끊임없이 탐구에 들어가는 배움은 4명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でもう一つの、違いといえばジャンプの課題ですねが学び業態では重視されていますが、こちらではもちろん入ってはいるんだけどそれほど明確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 그룹 인수가 다른 게 달랐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점프 과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점프 과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점프 과제는 있지만 그 점프 과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そのですね、半月前は実はメキシコに行ってました。 한 달 전에는 이제 멕시코를 갔었는데요. これをイベロアメリカン大学という大学がありまして、この大学はですね、メキシコでは、というか中南米ではトップの私立大学なんですが、そこにですね、3年前からこのラズマリアさんという優れた教授がいまして、この方が、学び共同体の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ました。 한 달 반 전에는 멕시코를 갔었는데요.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이라고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톱에 해당이 되는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거기에 라스마리아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배움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で、どの地域で改革をまず作っていこうかということを相談しまして、メキシコのですね、一番
南側、つまりガテマラと接しているあたりですね、そこにはチアパス、それからオアハカ、タバスコという3つの州があるんです。でこれが最も貧困地域です。뼈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개혁을 가장 먼저 시작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가테말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가장 빈곤한 3개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で最も低学力なんです。 정말 저학력 학교. 小学校4年生でも簡単な文章が読めない子、理解できない子が8割を占めるという。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간단한 문장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80%가 넘는 지역입니다. で学びの共同体はですね、イノベーションとネットワークなんですね。 배움의 공동체는 혁신, 이노베이션과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は未来を先取りするパイロットスクールを作ることです。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미래를 먼저 앞서갈 수 있는 모델 학교, 파이럿 스쿨을 만드는 일입니다. 一つの学校が生まれると全部変わります。 학교 하나만 만들어내면 전부 바뀝니다. これイノベーションです。 이게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인 겁니다. それからそれをネットワークつなぐことですね。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それをデザインしまして、タバスコに一つの学校を作ったんです。タバスコ州。これが去年です。 그런 식으로 모델 학교 하나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면서 타바스코에 혁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そしたらその翌年ですね、これ僕の講義。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1500人の教師たちが学び協会の実践を始めました。 그 이후에 1,500명에 이르는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 실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ほぼ全員なんですね、タバスコ州の教師たち、ね。 타바스코 시를 생각한다면 1,500명은 거의 전원이 다 한 겁니다. これがイノベーションなんです。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つまり未来を先取りする学校を作る、未来を先取りする授業を作る、未来を先取りする教室を作る、これがですね、学び共同体の非常に大きな力になっています。 다시 이야기하면 혁신은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수업,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교실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입니다. そうするとですね、メキシコ中であちこちで、教師養成の大学です、これは。 여기 멕시코에 있는 교원 양성 대학입니다. 사범대학. 教師教育の中に学び協会を取り入れていく。そうするとこの人たちが教師になってきますから、学校現場で改革をどんどん進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今そういう広がりも見せています。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교사 교육의 배움의 공동체를 지금 넣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배움의 공동체로 양성된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은 더 빠르게 치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ちょっと見えますでしょうか。これはですね、ラーニングコミュニティという言葉が教育関係の研究論文にいつから使われて、どのように使われた頻度ですねをグラフにしたものです。 지금 이 그래프는 러닝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교육관계 논문이나 이 저서에서 언제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알아본 빈도수의 그래프입니다. ですね、ここはね、1990年です。 이게 1990년대인데요. ここは2000年です。 여기가 올라간 부분이 2000년입니다. で、実は学び協体の改革を私が構想しデザインしたのは1992年ですから、ここなんですね。 제가 배움의 공동체의 철학을 세우고 이것을 디자인한 게 1992년입니다. 完全にイノベーションとお考えになりますね。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배움의 공동체가 완전히 혁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学び共同体の重要な概念は3つあるわけです。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배움의 공동체의 중요 개념은 3가지가 있습니다. 共同の学び、 협동적인 배움, コラボレーティブラーニングと言います。 다시 이야기하면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입니다. それから探求の学び、 그리고 탐구적 배움, インクワイアリーラーニングと言います。 인콰이어리 러닝, それから申請の学び、 그리고 진정한 배움.
オーセンティックラーニング、 authentic learning. それも同時に調べてみました。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들도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全く同じカーブなんです。 놀랍게도 완전히 이게 겹쳐집니다. やはり1900、これと同じカーブだと書いてます。つまりですね、学びの共同体という概念と、それから、共同学習の概念と、探究学習の概念と、申請の学びの概念は同じカーブで広がっていったわけです。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배움의 공동체의 개념과 협동적인 배움, 그 다음 탐구적인 배움, 진정한 배움의 개념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でこれはですね、学び業態の改革が現在日本では300校のパイロットスクールで3000校が取り組んでいます。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배움의 공동체의 파일럿 모델 학교가 되고 있는 게 300개고 실천 학교는 3,000 학교가 넘습니다. で世界ではですね、31カ国に今広がってるんですね。 세계적으로는 31개국까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は1年のうち、コロナの後は1年のうち3分の1は海外で過ごす。 저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1년에 3분의 1은 외국에 있습니다. 年間に16回海外出張ですか。 年間 16回、15回以上。 연간 16회 이상 외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これがなぜそうなっているかを示しています。つまり世界の学校、授業、学びは1990年代の半ばから一挙に変わっていく。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 학교라든가 수업이라든가 배움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ここでちょっと停滞しているのはこれコロナのせいです。 중간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저 그래프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また伸びていくでしょう。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겠죠. 今世界の教育を考える上で大きな問題がいくつもあります。 현재 세계 교육을 생각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一つはですね、第4次産業革命の進行です。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입니다. 現在の子どもたちですね、65% 以上は、今存在しない仕事に就きます。 현재 아이들의 65%는 현재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今存在しない仕事ですから、どういう仕事かはまだ分かりません。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しかし分か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근데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コンピューターや AI ではできない仕事をやることになります。 한다면 컴퓨터나 AI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겠죠. それは分かっているんです。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知的に高度な仕事になります。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創造性を求められる仕事になります。 굉장한 창조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今以上に共同の関係が重視される仕事になります。 지금보다 더 협동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일일 겁니다. 2つ目はですね、ICT 教育の問題です。 두 번째는 세계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ICT 교육의 문제입니다. 現在ですね、ICT のグローバル市場は、ICT 教育のグローバル市場は自動車市場の5倍になっています。 현재 ICT의 글로벌 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5배입니다. 巨大市場なんです。 그야말로 거대한 つまり 시장입니다. 教育はビッグビジネス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교육은 그야말로 빅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ICT 教育はこれは理解してください。先進国ではほとんど重視されていません。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ICT 교육은 선진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アメリカ行ってみてください。カナダ行ってみてください。イギリスは我々この前行ってましたが、誰も使ってない。 미국도 가보시고 캐나다도 가서 눈여겨보십시오. 얼마 전에 갔던 캠브리지 같은 영국에서도 ICT 교육은 ICT를 활용한 수업은 없었습니다. スウェーデンはデジタル教材を2年前に禁止しました。
스웨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했습니다. 今フィンランドは禁止の法律を準備しています。 지금 핀란드는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理由はですね、コンピューターを使えば使うほど学力が落ちるんです。 이유는 컴퓨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先進国の教師たちはそのことをよく知ってますから使えません。 선진국의 교사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今 ICT 教育が普及しているのはアフリカと南アジア、つまり途上国なんです。 현재 ICT 교육이 굉장히 성공을 이루는 데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입니다. なぜそうなるかというとですね、実は ICT 教育のマーケットの現在7割は中国の企業なんです。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ICT의 이 마켓의 70% 이상이 중국입니다. 시장이. したがって中国は途上国に市場を拡大しようとしてますから、その流れで広がっていると思ってもらえばいいと思います。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도상국들의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最後に皆さんご存知の SDGs 教育です。 그리고 하나는 SDGs 교육입니다. 特にコロナ後ですね、世界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 특히 최근에 굉장히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世界は戦争の時代に入ったんです。 戦争時代。 지금 세계는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世界戦争の危機が直面してます。 세계 전쟁의 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それから世界の貧富の格差がもう極限まで開いたわけですね。 세계 빈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それからさまざまな差別と排除があちこち起こるようになってきた。 다양한 차별과 배제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この状況を放置しておくとですね、資本とテクノロジーが暴走して人類は滅亡してしまいます。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자본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그야말로 인류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したがってユネスコはですね、今の危機をヒューマニティの危機と呼んでいます。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 위기를 인간성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人間の尊厳の危機、 인간 존엄의 위기, 人権の危機、 인권의 위기, 教養の危機です。 교양의 위기, したがって、今重要なのはイクイタブルエデュケーションとクリエイティビティとリイノベーション・オブ・ラーニングが消えてる。 예,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 그다음 창조성, 그다음에 배움의 재혁신, 리이노베이션 오브 러닝입니다. 一つですね、日本の事例を紹介しましょう。 일본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これはですね、埼玉県にある北中学校という学校があります。 이건 사이타마현에 있는 기타 중학교라는 곳인데요. これはですね、日本で、川口市なんですが、東京駅から約1時間ですね。 이 가와구치시는 사이타마현에 있는 가와구치시는 동경역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で、この学校はですね、もう間違いなく日本一困難な学校でした。 그야말로 일본에서 제일 힘든 학교입니다. 50年にわたってです。 50년간에 걸쳐서 그 어려운 힘든 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ちょっと状況を紹介します。 상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毎年ですね、教師に対する暴力、生徒間の暴力が150件以上です。 매년 교사를 향한 폭력, 아이들끼리의 폭력이 150건 이상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で、教室で授業は全く成立してません。 교실에서 수업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3分1の生徒は教室を出て行ってしまってます。 3분의 1은 거의 교실을 뛰어나가 버립니다. で、残りの3分の2のうち半分は教室で寝てます。 나머지 3분의 1은 교실에서 잡니다. そういう状態ですから、教師たちは大変です。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600人生徒がいるんですが、150人が不登校です。
총학생 수가 600명인데 150명이 부동교입니다. 50年以上にわたって年間に親からの苦情が150件以上です。 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부모들의 민원이 1년에 150건 이상. そうなるとですね、教師の労働時間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노동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집니다. 3分の2以上が1週間の労働時間が100時間以上。 3분의 2의 교사가 1주간의 노동 시간이 100시간이 넘습니다. 警察、少年院、それから児童相談所、家庭訪問で追われてしまうんです。 경찰서에도 가고 소년원에도 가고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데 그다음 부모들도 만나야 하고 100時間以上って想像できます？ 100시간 이상이 이게 가능할까요? 朝7時半に学校に来て家に帰るのは12時過ぎです。 아침 7시 반에 학교에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毎日ですよ。土曜日も日曜日もそうです。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そうするとですね、32人教師がいるんですが、29人が毎年学校の移動希望を出します。 그래서 교사가 30몇 명인가요? 32 산조 있지. 교시가 산조 있지. 32名。 교사 32명 가운데 29명이 매년 이동을 합니다. 29名が毎年移動希望で。 이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つまり校長と教頭以外は全員毎年移動希望です。 이렇게 되면 교장도 안 되고 내년 전부 다 이런 전원 이동이죠. この学校はですね、私に助けを求めてきました。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2年の4月なんです。今から3年半前。 2022년 4월 그 3년 전이죠. まあこういう学校はたくさん私経験しますから、 저는 이런 학교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なんとかな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ました。はい。でですね、何をやったかをまず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ょう。 자,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私が行う改革はですね、スタートが重要なんです。 제가 하고 있는 개혁은 출발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まず第一にこの本ですが、このブックレットを全員に渡して読んでもらいます。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책입니다. 학교를 개혁한다라는 책을 전원에게 주고 읽도록 했습니다. まなみ共同体の学校改革のビジョンと哲学と理論を書いてます。 배움의 공동체 학교 개혁에 대한 철학과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時間で読みます。 2시간 정도면 읽습니다. これね、世界中の教師は同じなんですよ。 세계 모든 교사들이 다 같을 겁니다. 改革しようというと必ず同じ返事が返ってきます。 개혁하고자 하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時間がない。 시간 없다. お金がない。 돈이 없다. 人がいない。 할 사람이 없다. 全く同じことです。世界 세계 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소리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でもね、一番足りないものを誰も言わないんです。 근데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一番足りないものなんでしょう。 가장 지금 없는 게 뭘까요? ビジョン。 비전입니다. どんな学校を作りたいんですか。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どんな教室にしたいんですか。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どんな授業にしたいんですか。 어떤 수업을 만들고 싶은가? どんな学びを作りたいんですか。 어떤 배움을 만들고 싶은가? どんな教師になりたいんですか。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それさえあれば改革は必ずできます。 그것만 있으면 개혁은 성공합니다. だからビジョン is the first priority なんです。ビジョンこそ最優先されなきゃいけない。 네, 비전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자 끝이 비전입니다. そのために読んでもらうんです。 그 때문에 저를 부른 겁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マルミ教会のビジョンは単純です。 배움의 공동체의 비전은 一人 중요합니다. 残らず子供の学ぶ権利を保障するこ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一 보장하는 人残 일입니다. らず専門家として教師が育つこ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교사가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배움의 8 공동체 割以上 일입니다. の親たちが協力して参加できる改革を進めること、 그리고 80% 이상의 학부모가 개혁에 참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そのためにはどうするか、哲学が必要です。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학입니다. これも単純です。公共性、 공공성, 民主主義、 민주주의, 卓越性なんです。 탁월성. これをどうするかが活動システムです。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教室は探究と共同の学び、 교실은 탐구와 협동의 배움, 職員室は授業の公開と教師の学びの共同体づくり、 그리고 교무실은 수업 공개와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保護者や市民の学習参加 그리고 보호자들을 학습 과정에 참가시키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で、これをですね、まず読んでもらう。次にですね、教室の環境を変えます。これが19世紀型教室、これ21世紀型教室。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읽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교실 환경을 바꿉니다. わかりますね、19世紀型、黒板に向かって先生が中心になって一列前に並んでる、これです。 19세기형 교실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죠? 칠판을 앞에 두고 모든 아이들이 칠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교실 배치입니다. 21世紀型教室はもう4人グループの配置、小学校低学年はこの字とペア学年ですが、 그래서 이 19세기형의 교실을 21세기형의 4명이 함께 배우는 양식으로 환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3つ目はですね、教諭の学びとジャンプの学び。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공유의 배움과 점프의 배움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教諭の学びは教科書レベル、ジャンプの学びはもっと高いレベルの挑戦。 공유하는 배움은 기초적인 배움이라면 점프의 배움은 좀 더 수준 높은 배움입니다. で、4つ目は全ての教師が授業を開き合って学び合う、授業研究で学び合う。 그리고 네 번째는 선생님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수업으로 배우는 일입니다. 一挙に始めてもらいました。 네,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해해냈습니다. この一番上がですね、2ヶ月後です。この上の5枚が2ヶ月後の教室にいます。 제일 위에 있는 사진들이 개혁을 시작하고 2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先生方びっくりしたんですよ。 교사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全員机についた。 모든 애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교사들은 놀라웠던 겁니다. 一人残らず授業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ただし、みんな暗い顔してやってます。 단지 애들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いやいやながら学んでるんです。 굉장히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수업에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それがね、1年後はこれなんです。 중간에 있는 사진은 그럼도 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그리고 나서 1년 후의 사진입니다. みんな明るく楽しそうに。 1년 후에는 거의 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これにも先生方びっくりしたんです。 이 모습 또한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日本一の低学力の学校ですよ。 일본 최고의 저학력 학교입니다. それがジャンプの学びが大好き。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려운 과제인 점프 과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そうすると先生方が燃えたんです。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제 열정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39割が毎年移動希望を出してた先生方が一人も移動希望を出さなくなった。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동을 희망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동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졌습니다. それどころか移動の年数に当たっている先生がもっと残りたいという希望が出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동 시기가 된 교사까지도 좀 더 이 학교에 있으면 되지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で、前の学校の先生方があの学校で勤めたいって殺到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이전에 떠났던 선생님들이 다시 이 학교 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희망이 왔습니다. 実はですね、この3年間の間、150件あった、暴力事件はゼロになりました。
이 3년간 150건 있었던 학교 폭력은 제로가 ゼロ 되었습니다. です。親の苦情もゼロになりました。 학부모 민원도 제로. で、教師の労働時間100時間以上がほとんどだったんですが、現在は埼玉県で500個ぐらいかな、南の方ね。その中で教師の労働時間が最も少ない学校のトップになりました。 이전에는 교사의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100시간을 넘었는데 지금 사이타마 현에 있는 500개 학교 중에 교사들의 노동 시간은 가장 짧은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学力はやっぱり時間があります。しかし、今年の時点で全部の教科で全国平均を超えました。 학력은 역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그 사이타마 현에 했던 학력고사 시험에서 평균을 전부 다 뛰어넘었습니다. 日本一の低学力学校はね。それから社会科は県でトップ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시험에서는 그 현에서 톱이 되었습니다. 과학과에서는. 理科はもっと驚きますが、文部大臣賞を取ったんですよ。 과학 같은 경우에 문부 대신상까지 받았습니다. 10年間理科の実験を行わなかった学校なんです。 이 학교는 10년간 과학 실험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実験すると必ず怪我人が出る。 실험을 하면 항상 이제 다치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実験機を全部壊されてしまいます。 실험하는 도구를 좀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はい。こういう変化が起こったんです。で、多くの人は言いました。 이런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佐藤先生はゴッドハンドを持ってる。 사토 선생님이 신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全然間違いですよ。 전혀 아닙니다. 僕はゴッドハンドを持ってません。 네, 난 신의 손이 없습니다. ゴッドハンドを持ってるのはね、子供たち。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教師たちなんです。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皆さんの教室の子供たちみんなゴッドハンドを持ってる。 여러분들의 교실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신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皆さんの学校の同僚はみんなゴッドハンドを持ってる。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 모두 신의 손을 どうやって引き出すかです。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これが知恵なんです。 그게 지혜입니다. ですね、学び共同体は、改善ではなくて革命なんですね。 배움의 공동체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インプルーブメントじゃなくてリボリューション。だから一気にやることが必要。 혁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해쳐야 됩니다. 革命ゆっくりやったら絶対失敗しますよ。 천천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わかりやすいね。だから僕の方式はいつも革命なんです。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혁명입니다. 改革したい？じゃあいつからスタートする？ 개혁하고 싶다면 언제 할 것인가? じゃあ今は準備期間。 자, 준비했습니까? じゃあ来年の4月に一気にやりましょう。 자, 내년 4월에 바로 絶対 시작합니다. 成功します。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これポイントね。 이게 포인트입니다. ね。それからですね、もう一つ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ですね、多くの改革は教師を変えて改革しようとするんです。 많은 개혁들은 교사를 바꾸어서 개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失敗します。 근데 실패합니다. なぜなら教師は頑固です。 왜 실패하냐면 교사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안 됩니다. すごい保守的なんですよ。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 교사입니다. だから教師から変えてから改革しようなんて言うと絶対全部失敗します。 네, 교사를 개혁해가지고 개혁하겠다라는 학교는 전부 실패합니다. まず授業を変える。 우선 수업을 바꿔야 합니다. そうすると子供が変わります。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その子供の姿を見て教師が変わっていくんです。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바뀌는 겁니다. そして学校が変わっていく。 그리고 학교가 바뀌는 거죠. わかります？僕はですね、教師を変えようと思いません。 저는 교사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授業を変えようと思う。 수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と子供が育っていく。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子供が変化していくとね、教師は誰もが変わってきます。 아이들이 변하게 되면 교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바뀝니다. どんな教師でも変わってきます。 어떤 교사라도 바뀝니다. つまり教師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は子供たちなんです。 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아이들입니다. だから子供たちが最大の味方。
아이들을 가장 나의 편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もっと子どもたちを信頼しましょ 보다 더 아이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う。もっと子どもたちを尊敬しましょ 아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う。そこから改革がスタートすると思ってます。 거기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됩니다. さあ、以上はですね、イメージを持ってもらうために一つ紹介しました。今からお話しするのは本題です。教師の専門家としての成長です。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日本ではですね、おそらく韓国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が、専門家として教師、専門家の概念がとても未熟なんです。 한국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전문가의 개념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理由がありまして、スペシャリストもプロフェッショナルも同じ専門家と訳されているんです。 그 이유는 스페셜리스트나 프로페셔널이나 다 같은 전문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だから混乱してしまうんですよ。 굉장히 곤란스럽죠. スペシャリストと専門家は全く違います。 스페셜리스트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ね、専門家はですね、プロフェスという言葉は神のお告げを受けたものという意味です。もともとプロフェスということは 원래 프로페션이라는 말은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したがって最初に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呼ばれたのは牧師なんです。 그래서 최초로 프로페셔널이라고 전문가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직업은 목사입니다. 神の代わりに仕事をしますよね。 신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죠. で次に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言われたのはプロフェッサー、大学教授です。 그다음 두 번째 프로페셔널로 불렸던 직업이 대학 교수. なぜかというと、中世の大学はですね、卒業生の8割以上が牧師になったんです。 그 이유는 중세 대학에서는 이렇게 그 졸업한 80% 이상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だから牧師を育てる大学教授はやっぱり神様の仕事をしたわけです。 그래서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들은 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次に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呼ばれたのは医者です。 다음은 의사입니다. 神に代わって命を救う。 신을 대신해서 생명을 돌봐주는 사람. 神に代わって病気の人を天国に送る。 그리고 그 신을 대신해서 약자 병자들을 이제 신에게 안내하는 일. 次にプロフェッショナルと言われたのは法律家です。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법률가입니다. 神に代わって裁きをしたからです。 신을 대신해서 판단, 재판을 하는 それがですね、近代になって変わります。 이 개념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바뀝니다. 近代の専門家の概念、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概念はまずですね、私的利害じゃなくて公共の福祉のために働く。 근대 이후의 전문가의 어떤 개념은 먼저 일종의 공적인 공공 공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직업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それからですね、大衆が持っていない、一般の人が持っていない専門的な知識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現在は大学レベルで教育されている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리고 그 대학원 수준의 고도의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죠. それからですね、専門家協会というプロフェッショナルアソシエーションを持っている。 그리고 전문가 협회를 조직하고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医者は医師会、弁護士は弁護士会を持っています。 변호사회라든가 의사회. で、その専門家協会が自由と自律性を持っていることです。 그리고 그 전문가 협회가 자율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それから専門家協会が資格の付与を行うんです。 그리고 전문가 협회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それから6つ目は倫理考慮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윤리 これを 강령을 専門家と 가지고 呼んでいます。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はい、教師はどうでしょう。 자, 그렇다면은 교사는 어떨까요? 専門家でしょうか。 교사는 전문가인가요? ほとんどの条件を持ってません。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조건에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でこの条件をどう獲得するのかね。 이 こ 조건들을 れが 어떻게 専門 획득할 것인가? 家にとして教育していかないための制度的条件をどう作るか。これね、世界中でね、30年、この30年間、この改革が進められてきたんです。
최근 이 30년간 여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전문가, 교사의 전문가로서 이런 자격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実はですね、これ教育学の中で専門家はどう考えられたかという、教師がどう考えられたか。 그리고 이거는 교육학 학문 분야 안에서 교사를 어떻게 전문가로 보고 있느냐의 흐름입니다. 最初にですね、教師は専門家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た人はジョン・デューイです。 최초로 교사를 전문가라고 칭했던 사람은 존 두이입니다. なんと1904年の論文で書いてます。 1904년의 논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ほとんどの人は全く理解してないけれども、とジョン・デューイが言います。 존 두이가 이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教師は医者や弁護士と同じように専門家で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 존 두이는 교사는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興味があると読んでみてください。それからですね、長らく教師はあまり議論さ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が、1932年にザ・ソシオロジー・オブ・ティーチングというウィラード・ウォーラーという教授が社会学の本を書きます。 그리고 1932년에 웰러라는 사람이 The Sociology of Teach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このウィラード・ウォーラーの本はとても面白い本ですね。 웰러의 책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教師は特有の文化を持っているという。 교사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例えばですね、彼はこういう調査をやります。30名の写真です。顔写真。 30명 정도의 이제 얼굴 사진을 펼쳐놓고 ね、そうするとですね、学生に当てさせるんです。どの職業かという。 30장 정도 얼굴 사진을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일까를 한번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そうすると驚くことに8割の学生が教師を当てるんです。 근데 놀라운 거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교사의 직업인 것 같다고 다 맞췄습니다. 교사같이 생겼다 얘기죠. 皆さんも思いません？僕は電車に乗って教師が入ってくるとすぐ分かりま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하철 타고 있다가 교사가 타면 딱 압니다. 居酒屋で飲んで教師のグループがとすぐ分かります。 그리고 어디 가다가도 교사들 집단이 보이면은 알아차립니다. 저는. つまりですね、教師は教師だけの文化を持ってるんですね。 그 얘기는 교사들은 교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で、ウォーラーはですね、教師の特徴を言ってます。 웰러는 교사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卑屈。 히쿠츠. 卑屈というのはなんか、 히쿠츠. 卑屈。要するに、조금 비굴하고 偽善化。偽善。要するに自分が善人であるように嘘をついてる。偽善化。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権威的。 권위적이고 総じて全部非人間的だ。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でね、ウォーラーはなぜ教師は非人間的になってしまうのか。 웰러 같은 경우는 교사는 왜 비인간적이 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その理由を言ってます。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一般の地域社会が教師に対して道徳的な面ばっかり求めるからだと言ってるんです。 교사들이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가 교사들에게 너무나 도덕적인 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教師はですね、権威的なり、それから権威に弱くなり、権力に弱くなり、それから偽善なり道徳の説教を繰り返す人間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こういうんですね。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권력 앞에는 이제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비인간적이 되면서 자신을 だ 지켜가는 から教師が人間的にな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ことかという提案をしています。 그렇다면 교사가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はい、次にですね、画期的な本が出ます。これがですね、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획기적인 교사에 대한 책이 ダン・ 나오는데요. ローティのスクールティーチャー・ア・ソシオロジカル・スタディという本です。 로티의 스쿨 티처 1975年に出てるんです。で、これはですね、本当に画期的な本です。
이 점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ダン・ローティはですね、やっぱりシカゴ大学の社会学の先生でした。 로티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で彼はですね、教師が保守主義とそれから現状主義と現状肯定主義、現状から変えようとしないという、それからあと個人主義ね、でこの3つの特徴がどうして生まれるかということを研究しています。 로티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이 보수적인 거하고 그다음 현상 유지적인 성향, 그다음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성향들이 어떻게 교사에게 생겨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いろんな面白い概念を使ってですね、観察の徒弟性と言ってます。 여기에서는 관찰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것을 つまり 이야기하는데요. 教師になる人は教師になる前に1万3000時間も生徒として教師を見てるんです。 이 책에서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1300시간 이상을 교사들을 갖다 열심히 관찰한 사람들입니다. この1万3000時間も授業を受けて教師を見てるという時間は一人の人間が一生、日曜日ごと教会に通いますね、アメリカ人は。一生教会に通う時間とよりも長いと言ってるんです。 그 관찰한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교사가 되는 과정은 1만 3천 시간 이상을 수업을 관찰을 한 거고 1만 3천 시간은 주말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생각한다면 평생 교회에 다니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だからもう教師になった時点で教師という職について分かったつもりになってるんです。 그래서 1만 3천 시간이 넘는 수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나면 수업을 마치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네. 実は何も分かってないんですが。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합니다. だから自分が受けた教育をそのまま教師になってもやってしまう。 자기가 받은 교육을 교사가 되고 나서 그대로 해버립니다. これが観察の特定性。それからですね、卵のパッケージ構造っていうのは面白い表現です。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계란 패키지 구조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발견인데요. 卵のパッケージありますね。あれ一つ一つが独立しててバラバラでしょ。 계란 이 패키지 보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죠. つまり学校も教室も全部卵のパッケージみたいにバラバラなんです。 그래서 지금 이제 교사들도 결국에는 우리 계란 사면 하나하나 이렇게 꽂혀 있듯이 교사들도 각자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これじゃ 개별화 専門家になれません。 그렇게 개별화되어 가지고 패키지화 되어 가지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それからですね、もう一つ、重要な概念を言っておくと、風土病的不確実性という。 불평등함에 대한 불확실성. 例えばですね、医者の場合はこの症状だとこの薬って決まってきますね。で、それで確かに病気が治ります。 보통 의사라면은 증상을 보고 이 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教室の場合は教師の仕事はほとんどそう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ある教室でうまくいったことは次の教室では全く有効ではありません。 근데 이제 이 교사의 일은 의사처럼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요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전부 다릅니다. だからあらゆることが不確実なんです。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없이 굉장히 하는 일들이 불확실한 거죠. で不確実の中に不確実の中で仕事をしてますとどういうことが生まれるかというと、もう完全な経験主義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경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自分の経験で失敗すると絶対ダメ。 자기가 경험해가 실패하면 그건 절대 안 하고 自分の経験でたまに成功するとこれだと言って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게 전부고 それと同時に理論とかが教育学に対する根っからの不信感が生まれてきます。
그렇게 해가면서 교육학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さらに厄介なのは不確実性の中で仕事をしていると、権威に弱くなるんです。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不安でしょうがないから 불안하니까. 上が言うことを全部そこを支えにしようとする。 그래서 불안하니까 권력지향적이 되고 시키는 일만 하고자 합니다. で、卑屈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비굴해진다는 내専門家になれない。 그리고 전문가가 될 수 없다. わかりますよね。で 이해가 これを 되십니까? どう変える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素晴らしい分析です。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これを克服するためには教師たちがお互いが要するに知識を交流しなきゃいけない、経験も交流しなきゃいけない、そして専門家共同体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これを彼はもうこの本で同僚性という言葉で表現し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로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교사 상호 간에는 정말 지식을 서로 교류해야 되고 경험을 교류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韓国でも翻訳が出るといいんだよね、これもね。 로티의 책은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何でしょう。 아리마스 아리마스. ある。じゃあ読んでみてください。 로티. ローシーね。 네. これは日本では僕は監修して翻訳出してます。 일본에서는 저 책을 사토 선생님이 이제 그 감수하면서 번역하셨대요. 1983年ですが、ドナルド・ショーンが「ザ・リフレクト・プラクティショナー How Professional Thinking in Action」という本です。 1983년에는 도널드 쇼니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これはですね、僕はちょうどハーバード行った時に1983年頃、この本が出版されて5年後ぐらいで、びっくりしたんですよ、本屋さんに。これはすごい本だと。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 책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現代の専門家は科学的技術を適用するような実践をやってないというんです。 현재의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つまり技術のエキスパートでは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 그러니까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11세기는. そうではなくて、状況の中でリフレクションを中心に学びながら仕事をしている。 그래서 정말 전문가는 상황 속에서 성찰하면서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다. これが現代の専門家だというんです。 이게 현대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以来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世界中で教師の像が変わりました。リフレクティブティーチャーとか、リフレクションという言葉が盛んに言わ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 이게 계기가 教師教育が大きく変わりました。 이게 계기가 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교사의 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성적인 실천가로. これ簡単に言うとですね、近代の専門家ってこうだったわけです。基礎科学を学ぶ、それから応用科学学べて最後に実習をやるというやつです。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기술자들은 기초 과학을 배우고 그걸 응용한 기술을 가지고 실천으로 이르는 교사 교육을 해왔습니다. 例えば医者の教育はそうですよね。 전형적인 게 의사들의 교육이죠. 生理学とかいろんな基礎科学を学びます。 정치학이라든가 기초 과학을 その次応用科学です。 그다음에 응용과학. 内科とか外科とかね。 응용과학에 들어가면은 그 내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で最後に実習をやるんです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で出来上がりってやつ。 그리고 완성. 教学も教師教育も同じふうに言えます。 이런 어떤 근대 의사들의 양성 과정, 요 과정. 教育心理学、教育哲学、 교육 철학. 教育社会学なんか最初に学ぶ。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고. その次に教科教育を学ぶ。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 교육. ね、教育方法学とか学ぶ。 교육 방법학. で最後に実習で仕上 그리고 がる。 마지막에 실습 갔다가. でもね、こういう教師教育、専門家教育はね、今完全に破綻してます。
이런 식의 교사 교육의 교사 양성 교육은 이제는 파탄되었습니다. 例えば医学教育は今世界は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と最初から臨床研究なんです。 지금 의학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1年生からベッドのそば 임상에 で学び 들어갑니다. ます。だから実践と理論を共に学んでいくんです。 실천과 이론을 함께 배웁니다. それはリフレクションの能力が一番重要だからです。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찰의 힘이 중요합니다. 現在ですね、私の専門はこれです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る専門家がいるとすれば、ショーンは言ってます。山のてっぺんに行って、一般の人々は泥沼のような現実を生きていて、上から見下ろしているだけだ。 현대의 이제 사람들이 나는 뭐에 대한 전공을 한 전문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널드 쇼원이 비판하는 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아래 전부 다 보지도 못하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고 비난을 한답니다. わかるよね。私の専門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ふうに全部問題から逃げてしまいます。 네, 결국에는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모든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표현이 나는 전문가입니다. それから権力的なんですよ。医者が患者に対して権力的に振る舞います。 그 잘못되면 결국에는 이 전문가가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教師でいうと子供に対して権力的に振る舞っている。 아이들의 교사에 대한 권력이 되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권력이 돼버리고 전문가를. ですから現実問題には何の解決にもならない。だから現代の専門家は泥沼に入って一緒に仕事をしている。 현재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수렁통에 같이 빠져서 같이 배우는, 같이 헤쳐나오는 게 전문가입니다. 내려다보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19世紀から、20世紀になって学校大きくなりました。 19세기, 20세기에서부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학교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今から35年前です。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世界中の教室が変わった。 세계 교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どう変わったか、まず変わったのは教室が変わったんです。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교실의 변화입니다. これが19世紀型の教室。 이게 19세기 교실의 모습인데요. これが20世紀型。 이게 21세기형 모둠으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韓国は遅かったですよ。 한국은 많이 늦었습니다. 頑固だ。 굉장히 고집이 세죠, 한국도. でですね、なぜ変わった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問題が。 문제는 왜 바뀌었을까요?입니다. 35年前に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なって一番大きな変化はですね、単純労働の市場が世界から消えたんです。国家資本主義からグローバル資本主義に変わることによって単純労働市場がほとんどなくなった。 35년 전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와 함께 단순 노동 시장이 거의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つまり19世紀型の教室、下に写真あるね。で、この教室はですね、単純労働者の効率的養成システムだ。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일제식으로 앉아있는 저 교실의 모습은 단순 노동 시장에 맞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で、こんな教室で授業やって育った子供は将来仕事をつけません。 저런 교실에서 길러져서는 앞으로 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その国の経済は凋落してしまいます。その国の経済は凋落してしまう。 저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지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だからどの国もですね、特にヨーロッパ諸国は強引に変えました。 어떤 나라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면 전부 저런 모둠의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だからイギリスなんかは1990年に政府が法律を3回出したんですよ。 영국 같은 경우에 1990년도에 정부에서 법률을 3번이나 바꿔냈는데요. で、昔の教室を残してたら罰金でした。その時 그래서 옛날에 교실을 만들어내서 수업을 하면 벌금이었습니다. 일제식 교실. で、東諸国ノルウェーとかフィンランドとかは、1時間の授業の中で10分以上教師が話したら給料下げました。 그리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교사가 1시간 수업 안에 10분 이상 이야기하면 월급을 깎았습니다. でもね、そういう改革をやったところは伸びたんです、経済も。 그런 개혁을 했던 나라들은 경제력도 성장해왔습니다. 若い人たちが仕事をつけたんですね。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되니까. そういう変化です。 그런 で 변화입니다. 一方ですね、エリート教育は昔から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なんです。 그리고 그 따서 보면 엘리트 교육은 옛날부터 활동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액티브 러닝이었습니다. 例えばですね、東京大学教育学部ね、僕が勤めたところですが、30いくつ教室があります。 제가 있었던 동경대학교 교육학부 같은 경우, 그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도 30개가 넘는 교실이 있습니다. 講義室は一つだけです。 근데 거기에 강의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あと全部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 다른 교실은 전부 다 모여가 토의 토론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교실들입니다. 私は2006年にハーバー大学で1年、2003年だ、2003年にハーバー大学で1年、半年を教えてました。 제가 2003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반년간 일을 했는데요. ハーバー大学ですが、講義室は2つしかないんですよ。 그 큰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全部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 전부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一般の大衆は、一斉授業。それからエリートは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なんです。 일반 대중교육은 일제식의 교실,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강의식이고 엘리트 교육은 거기다가 액티브 러닝이 가능한 토론 토의가 가능한 작은 세미나식입니다. 그렇죠? 現在はですね、全員の子どもたちをエリート教育にしなきゃいけない。大変な時代です。 지금 전 모든 아이들을 엘리트 교육을 한다는 건 무리겠죠. そうしないと子どもたちの未来がな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이들의 つ 미래는 まりですね、19世紀、20世紀の教師は教える専門家だったんです。 19세기, 20세기의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現代の教師は違います。学びの専門家なんです。 현대 교사는 배움의 전문가입니다. だから教師の中心の仕事は学びの課題のデザイン。 그래서 교사의 중심적인 일은 배움의 과제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探究と共同のコーディネーション、 탐구와 협동을 코디네이트하는 일입니다. 学びの観察と判断によるリフレクションジャジメント、 배움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つまりデザイナー、コーディネーター、リフレクター、これが現在の教師の3つの専門性なんです。 그래서 현재 교사의 3가지 전문성은 디자이너, 그다음 코디네이터, 그다음 리플렉션 가능한 사람입니다. あと授業の目的とスタイルも変わった。 그리고 수업에 대한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教師中心から学習者中心、 네.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ね、それから2つ目は授業と学びの目的も変わったんですね。前は理解だったんです、ですか。 수업과 배움의 이마 목적이 탐구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업과 배움의 목적이 이해에 있었다면 지금은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なぜこれが変わったかというとですね、かつてはですね、僕が子供の頃は学校で学んだ知識が50年有効だった。 고수님. 50年有効。学校で学んだ知識。 수업을 바꿔야 하는 게 사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들은 50년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었답니다. 僕名前は学ぶなんだけどね、今はいいけど大人になった時恥ずかしいよと思ったの。 제가 이름이 만하고 배운다라는 뜻인데요. 어릴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름 때문에. でも時代は障害学習になったからちゃんと大丈夫でした。 근데 이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평생 교육까지 들어가고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はい。で現在の知識は50年持つでしょうか。 현재 지식이 50년간 유지가 될까요? 持たないです。 유지 안 됩니다. 実はね、10年も持たないんですよ。 10년도 유지하기 어렵죠. あらゆる教科の知識が。 모든 교과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そうするとね、理解中心でやったらほとんど無駄になっちゃう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해 중심의 지식을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배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だから探究の能力を作る。探究を育てなきゃいけない。 그래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でですね、実は日本の教師は今とても深刻なんですね。 현재 일본 교사들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これはですね、教員採用倍率なんです。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건 일본의 교사 채용 경쟁률에 대한 건데요.
かつては12倍だったんです。20年前は。今 20년 전하고 하면은 차이가 뭐 20배 이상이 나죠. 教師の希望者がもう激減してるんです。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大阪とか東京は1倍ですよ。 오사카하고 동경이 가장 낮은데요. 全合格なんです。 그 전부 다 학교 내면은 다 합격합니다. で、もう軒並み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それからもう一つ教師の問題、日本の教師が深刻なのは、これは修士号の取得者です。 또 하나 일본 교사들의 문제는 석사 학위를 받은 교사들의 비율입니다. 韓国の教師はほとんどもう修士号を持ってますよね。 韓国の教師ほとんど修士号を持ってない。若い人は。 そうそう若い人は。 한국은 그래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젊은 선생님들은. 中国も全員持ってます今若い人。 중국은 젊은 선생님들은 저는 다 박석사 학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日本は 5%、若い人も 5% しか持ってな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가 있는 교사가 젊은 선생님들 5%밖에 안 됩니다. だから教師教育が機能してないんです。 이 얘기는 교사 교육이 기능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でさらに深刻なのはこの50年の教師の労働時間を調査するとなんと学びにかけてる時間が3分の1減ってるんです。 그리고 한 50년간의 교사들의 어떤 그 조사안에서 50년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연수라든가 하는 건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校内研修の時間なんて5分の1減ってるんですよ。 그리고 교내 연수는 5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これはね二極分化してるんです。 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一方では学び筐体のようにうーって 한쪽 끝에서는 배움의 공동체 교내 연수처럼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있고 こういう学校は素晴らしい学校になってます。 그런 학교들은 정말 훌륭한 학교로 一 성장하고 方全くやらない学校もどーっと増えてる。 그리고 또 한쪽 끝에서는 전혀 수업 연구가 되지 않고 하지 않는 학교들. でこっちの学校はほとんど全部崩壊してます。 그래서 수업 연구나授 이런 業 것들 も 교내 崩壊して 연수가 진행되지 않는 で 학교들 教師たちがどんどん辞めていくんです。 수업이 힘들어지고 교사들이 일을 떠나게 되고 교직을 떠나게 되고 これがコロナ後ね、コロナの前はこうだったのが今こうです。 코로나 전에는 정상분포였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가버리는 겁니다. これがとても深刻な問題です。 현재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あとはですね、プロフェッショナルエデュケーションですが、これは飛ばしましょう。内容ね、教師の教育で何が必要か、一つはミッションと使命感です。 교사 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를 이제 생각하면은 사명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あとはですね、専門的な知識基礎が必要です。 그리고 전문적인 기초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それからですね、実践的な見識が必要なんですね。 그리고 실천적인 견식이 필요합니다. ね、それから、小冊と洞察とリフレクション能力、 성찰하고 숙고하고 판단하는 능력들, あとは共同体が必要なんです。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はい。これは、私が何年かごと調査している内容。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인데요. どういう調査かというとこういう調査です。あなたが専門家として、成長する上で、どの場所が一番有効でしたか、ね、 당신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어떤 장소가 가장 유효했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圧倒的にですね、自分の教室なんです。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본적으로는 자기 교실입니다. その次に自分の勤めている学校、 그다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その次 학교, に教師研修センター、 그리고 그 세 번째가 교사교육센터나 대학, 最後に大学に行きま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학이고요. なんと大学での講演会とかというので自分に役立ったという人は、2% ぐらいしかいない。 대학의 강연회라든가 하는 것들이 교사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でこちらはですね、誰が一番有効な助言者だったか。 그럼 누가 가장 내 교사 성장에 유용한 그 조언자였는가? もう圧倒的にですね、同学年の同僚、
압도적인 게 동학년의 교사. それからあとは中学高校だと同教科の同僚です。 중고등학교는 동교과 간의 동료. その次はですね、校長や教頭の助言。 그리고 세 번째가 교장 교감의 조언. 最後にですね、教育委員会の指導指示や大学教授の助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육청의 어떤 장학 지도라든가 대학 교수. これで大学教授の助言が有効だったという人は 1% しかいない。 대학 교수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こうとても重要なことを言ってます。つまり、教師の成長は自分の教室、自分の学校を中心に、一番有効に機能するということで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교실을 중심으로 성장의 상을 만들어. だからやっぱり学校の中で授業の研究を行うことが一番有効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수업 연구를 행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これは日本の丸見兄弟の学校の研修の様子です。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학교에 수업 연구하는 장면들입니다. ですね、日本でも授業研究やられてるんですが、これは丸見兄弟の授業研究、こちらはですね、一般の学校、普通の学校で行われている研修です。全く違います。 일본에서도 수업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배움의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수업 연구하고 일반 학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目的がですね、違うんです。一般の学校が行っている目的は、いい授業を作ることです。 일반 학교에서 수업 연구를 하는 목적은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それから、エフェクティビティじゃないことです。要するにできる教師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でも丸見兄弟の授業研究は目的はですね、一人残らず子どもの学ぶ権利を保障することです。 하지만 배움의 공동체의 수업 연구의 목적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それからエフェクティビティじゃなくてソートフティーチャー、つまり資料深い教師を作る、育てることです。 유능한 교사가 아니라 사려 깊은 교사를 양성하는 만들어내는 일이죠. で、学校の中に教師の学び共同体を作ること、つまり同僚者を育てることを中心にしています。 학교 안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동료성을 구축하는 걸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議論している焦点も違うんです。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다릅니다. 教材とか授業技術とかね、教える技術をこちら中心に議論している。 교재라든가 지도안이라든가 수업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私たちが教える技術について議論しません。 우리는 가르치는 기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なぜなら教える技術はですね、正しい答えが100通りあるからです。 가르치는 기술의 정확한 방법은 100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んなことを議論しても意味ない。 그런 것을 이론화시키고 이야기해 본 적 もう一 없습니다. つ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또 하나 중요한 것은 教師がどう教えるか、どう授業を作るか、これは教師の自由で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지도할까는 그건 교사 자유입니다. 人からとやかく言われてはならな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そうしないと、あれこれ言われると教師は萎縮してしまって創造性を発揮しなくなります。 교사 수업을 만드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교사가 위축되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ああ言われるんじゃないか、こう言わ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授業できます？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과연 수업이 될까요? ですから教師にとって一番重要なのは自由である。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これが専門家であることの一つの証になります。 이게 전문가가 되는 하나의 어떤 증거입니다. 自由であることによって創造性が生まれ、挑戦が生まれてくるんです。 자유로워야만이 상상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最後にですね、頻度も違うんですね。一般の日本の学校は校内研修やってますが、授業公開もやってるんですが、年間3回なんです。 일본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업 연구 교내 연수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들은 연간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大体若い教師にやらせます。 대부분 젊은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죠. で、後で評価でみんなケチョンと元気を失います。いろいろ言われ 그리고 る。 나중에 수업 평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져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で、先輩教師が居酒屋に連れて行って、 그 선배 교사가 또 위로하고 俺も若い時はそうだったと。 나도 젊을 때 니처럼 그랬다.
もうヤクザの入隊式ですよこれ。 거의 그 모습은 야쿠자들의 입회식하고 같습니다. こんなことやってるから学校があるの。 학교가 그런 짓을 하니까 안 받겠는 겁니다. で丸見兄弟の学校は全員がやりますから年間3時間以上になります。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 학교에서는 연간 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あとはですね、あ、いいの。そうそう。ポイントはですね、校内研修のね、中心課題ね。そう、まあこれ見てください。ポイントはね、これでやればみんな教師たちは研修が大好きになります。 교내 연수개혁에 나왔다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야말로 모든 선생님들이 연수가 즐거우실 겁니다. あとはもう時間来てんで簡単にして皆さん見てください。実はですね、1996年から世界はですね、PLC というのが一挙に広まったことがあります。 전 세계적으로 1998년부터 PLC가 전 세계에서 これはアメリカの教育庁が提唱してそこから広がったものです。 이거는 빅버라는 학자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これ内容を見てもらうとなんか学び兄弟とほとんどよく似てる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움의 공동체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で実際よく似てるんですが、実はですね、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 근데 실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まずこれデュフォアという人なんですが、ディック・デュフォア。1998年から始まりました。 PLC는 듀포라는 사람이 1998년에 시작한 私たちが 거고요. さっき話した1992年。 근데 SLC 배움의 공동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92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これ有能な教師と言いましたよね。だからこっちはですね、ソートフルティーチャーで学校と教室の民主化が中心になってます。 그리고 SLC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공동체는 학교의 민주화가 우선적인 가세입니다. 一番大きな違いは本にあるんですね。誰が中心か。丸兄弟は校長と全ての教師です。 배움의 공동체는 교장과 교사 모든 사람이 まあ 중심입니다. PLC はですね、上からトップダウンなんです。教育委員会から下ろしていくんです。 PLC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교육청에서부터 톱다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それから評価が違います。つまり改革は丸見兄弟はボトムアップ、こっちはトップダウンです。で、評価はですね、テストで行うんです。PLC は。 PLC는 평가를 테스트 시험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력 테스트로. それで丸見兄弟の方は観察と調査です。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는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で PLC はですね、短期間の効果になります。 그리고 PLC는 짧은 기간 안에 개입해서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学び兄弟はロングターム、つまりロングリボリューションなんです。長い革命。 거기에 비해서 배움의 공동체는 긴 혁명과 같습니다. でこの結果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 PLC はですね、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やカナダで一時わっと広がって教師たちの猛反発で潰れました。 그래서 PLC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순간 굉장히 올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가 한순간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で 한꺼번에 今 PLC が生きているのはタイだけです。 현재 PLC가 남아있는 나라는 태국입니다. なぜタイは今も PLC を熱心にやれてるかというと、これ学びの教育 SLC と合体しているからです。 지금 태국에만 PLC가 남아있는 거는 PLC하고 배움의 공동체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알고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はい、以上です。皆さん参考に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ちょうど時間になりました。終わりま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